붙이는 라미네이트가 점점 얇아지기 시작한 거예요. 0.2mm도 만들 수 있고 0.1mm도 만들 수 있고 더 얇게도 만들 수 있어요. 많이 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애버리셔도 될 정도로 만족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원장님, 질문이 생소한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. 네네. 아니, 라미네이트랑 세라밀 똑같은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. 아,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같은 치과의사 동료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, 사실 일반인들은 아직도 헛갈리겠다라고 느낀 게, 치과의사들도 계속 헛갈려서 또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. 의사 선생님들도요? 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조금 빨리 이해를 하실까 고민이 좀 되긴 되더라고요. 치아 표면에다가 얇은 도자기 판을 붙이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붙였을 때 당연히 이뻐 보이는 건데, 예전에는 이거를 얇게 만들지 못했어요. 도자기를 아무리 얇게 만들어도 0.5에서 0.7mm 두께 만드는 과정부터 모든 게 수공이다 보니까 그때는 또 강도도 지금처럼 강하지 못했고,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자꾸 깨지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느 정도 두께가 있게 만들어졌고, 그런 상태에서 조금 갈아서 붙이니까 두꺼워 보이잖아요. 튀어나와 보이고 안 이쁘죠. 당연히 환자분들도 안 이쁘다 그러고 의사 보기에도 안 이쁘고, 그러니까 의사는 어떻게 하겠어요? 조금 더 갈아야죠. 치아를 그렇게 해서 갈고 붙였더니 딱 좋아요. 좋은데 잘 떨어지는 거예요. 이제 이게 왜 떨어지냐, 치아의 겉표면에는 에나멜이란 게 있거든요. 굉장히 단단한 치아의 껍질이라고 보면 되는데, 그 에나멜 껍질층이 보통 0.3에서 0.7mm 정도가 돼요. 우리가 라미네이트를 하기 위해서 0.5에서 0.7mm를 갈고 났더니 껍질이 다 없어진 거죠. 그 껍질에다 붙여야 안 떨어지는데 껍질을 인위적으로 딱 갈아버리고 그 속층에 붙인 거죠. 거기를 이제 우리가 덴틴이라고 불러요. 상아질. 거기다 붙이니까 이제는 이쁘긴 이쁜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좀 안 떨어지게 할 수 없냐 해서 치아의 옆면까지 넘기게 됐어요. 자꾸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옆면까지 갈아서 붙이는 디자인이 만들어진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교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떨어진다.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멀쩡한 치아를 갈아놓고 거울 보면 놀래는 거죠. 너무 많이 가른 것처럼 느껴지니까. 그리고 어쨌든 그 정도 갈면 시리기도 하고. 그러니까 이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돌기 시작했어요.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, 두려워하시는 게, 유튜브에 떠들고 있는 연예인들 떨어졌을 때 치아 엄청 많이 간 거 보고 저거 무서워서 못하겠다. 그런 짤 뭐 저런 짤 해갖고 라미네이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쫙 퍼져서 우리나라 치과에서는 라미네이트가 한동안 조금 정체기를 걸었어요. 그러다가 재료도 계속 발전하고 기계도 좋은 게 나오고 그러면서 붙이는 라미네이트가 점점 얇아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0.2mm도 만들 수 있고 0.1mm도 만들 수 있고 더 얇게도 만들 수 있어요.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, 프레싱하는 방법도 있고 밀링 머신이 깎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, 밀링 머신은 보통 0.3mm까지 깎을 수 있어요. 그럼 0.3mm까지 일단 깎아 놓은 거를 사람이 조금 다듬는 거거든요. 조금 더 다듬어서 0.2, 0.1로 만드는 거는 5분도 안 걸려요. 그런데 이만한 블럭에서부터 깎으라 그러면 이 하나 깎는데 1시간 걸리는 거죠. 사람이 할 때는. 지금은 이제 기계가 하니까 이만한 블럭을 0.3mm까지는 10분이면 깎아요. 기계가. 이렇게. 10분이면요? 와. 이렇게 깎는단 말이에요. 그러고 나서 사람이 0.12mm를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엄청 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원장님께서 기계를 또 투자를 해서 몇 대죠? 지금 6대가 저희는 있고,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얇게 만들다 보니까 치아를 적게 갈아도 되잖아요. 적게 가니까 에나멜이 남아있는 거예요. 에나멜은 당연히 잘 붙는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옆구리를 이제 안 갈아도 앞에만 붙여도 잘 안 떨어지는 보철물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 라미네이트 치료가 재조명되고 있어요. 그런데 치과의사들 선생님들도 많이 물어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, 이 미용 치료나 이런 보철을 수복하는 하얀 색깔 계통의 재료, 그게 치과에는 3가지가 있거든요. 재료는 일단 레진 성분이 있고, 레진은 플라스틱 성분이에요. 두 번째는 도자기가 있어요. 도자기가 우리가 하는 세라멜이에요. 세라믹 성분이에요. 세라믹. 도자기죠. 도자기. 커피잔 만드는 도자기. 세 번째는 질코늄이란 게 있어요. 질코니아는 세라믹하고 완전 다른 성분이에요. 이 질코니아는 접착력이 없어요. 별로. 치아 앞면에 그냥 붙일 수가 없어요. 접착제가 결국은 도자기와 치아를 붙이는 역할을 하잖아요. 그럼 치아 면도 거칠어야 되고, 이 도자기의 안쪽 면도 거칠어야지 이게 붙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런데 치아 겉은 거칠게 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에나멜이 남아있어서. 많이 갈 때는 에나멜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칠어지질 않아서 떨어졌던 거예요. 거친 것과 거친 거를 붙이면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. 세라믹은 거칠어져요. 그런데 질코늄이란 재료는 안 거칠어져요. 그러니까 질코늄을 여기다 붙이면 무조건 떨어지는데, 접착제는 다 치아에 남아있어요. 풀이 다 여기 붙어있다는 얘기예요. 이해가 되시죠? 도자기를 붙였을 때는 뚝 떨어질 일이 없어요. 쪼가리가 깨지든가 이런 식이지 완전히 툭 떨어질 일이 없어요.
없다는 얘기예요. 예. 그거를 정확하게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도자기다. 세라믹을 붙여야지 강한 접착력을 얻을 수 있다. 그 대신 강도는 세라믹이 좀 더 약해요. 질코늄은 훨씬 강해요. 그러니까 강한 걸 붙이는 게 훨씬 유리할 텐데 접착력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저희도 지코니아를 아직 못 쓰고 있고, 근데 이제 조만간 질코니아 쪽도 만약에 뭔가 거칠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질코니아 라미네이트가 나오겠죠. 저희는 지금 그거를 약간 연구 중이긴 한데 현재 네. 아직은 임상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건 아니고, 그래서 질코늄과 세라믹은 혼동하면 안 된다.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지금 환자분들의 만족도, 그게 제일 궁금하대요. 당연히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게 가려도 돼요. 많이 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애버리셔도 될 정도로. 그래요? 네, 가족한테도 제가 해줄 네. 수 있는, 장모님 해드렸고 제 집사람 해줬고,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만족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단 시리질 않잖아요. 할 때 네. 뭐 마취도 안 했고, 물론 시술 받는 당일날에는 입 벌리고 오래 있고 막 하니까 힘들겠죠. 그렇지만 저녁 때 집에 갈 때 나의 달라진 모습에 다 눈 녹듯이 녹아 내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족도는 되게 높고요. 일반인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치과 의사분들이 이거 들을 수 있으니까. 네. 저도 요새 좀 고민이, 교합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. 아랫니 윗니 닿는 그 관계. 사실은 저는 그거를 잘 봤기 때문에 잘 못 느꼈는데,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도 하시는데, 생각보다 교합을 조금만 들 보면은 밥 먹다가 탁 닿아서 깨져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정말 쉽다고 보면 쉬운 건데 경험이 많이 쌓여야지 보이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세라멜이 잘하면 되게 좋은 건데, 신경 써야 될 요소는 굉장히 많다. 붙이고 나면 환자분들은 잘 몰라요. 안쪽에 붙인 그 뒤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. 예. 붙여버렸기 때문에. 그렇지만 이게 이제 10년 뒤, 15년 뒤에도 정말 괜찮은 보철물로 남아있으려면 그런 마감 처리가 엄청 중요하거든요. 뭐 농담 말로 뭐 그런 말 있잖아요. 인테리어 같은 거 공사할 때 주인이 끝까지 있어야 된다 막 이런 말도 하고, 안 그러면 막 타일 붙이면서 쓰레기 남은 것들 그 밑에 숨겨놓고 덮어버리고 예. 뭐 이런 말들 있다 그러잖아요. 치과에서도 안 그러겠지만 이미 붙여버리면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. 그렇죠. 붙이는 순간에 침이 살짝 들어갔는지. 침이 살짝 들어갔다는 건 습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붙인 거잖아요. 네. 6, 7년은 문제 없죠. 우리가 하는 보철물은 6, 7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잘 만든 보철물은 정말 20년도 갈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환자의 상황도 있고, 그래서 평균 수명은 보통 10년으로 보지만, 이러려면 여러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. 알고도 대충 하는 사람은 좀 나쁜 의사고,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고, 알지만 어쩔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숙련이 좀 되는 거는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. 지방에서 세라멜을 받으러 올라오고 싶대요. 근데 정말 하루 만에 가능하냐고. 하루 만에 당연히 가능하고, 네. 16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붙이고 가실 수 있고, 하루에 16개 붙이는 게 생각보다 마취도 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아픈 건 아닌데 힘드실 수 있어요. 입 벌리고 오래 있는 것 자체가. 그렇죠. 계속 벌리고 10분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어레레 오기 시작하거든요. 근데 이걸 1시간 벌리고 있어야 되니까 힘드실 수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아래 위 나눠서 하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. 추천이시구나. 네. 그러니까 아래 위 나눠서 하는 거는 제 느낌엔 껌이에요, 껌. 위아래를 다 붙이신 분들은 일어날 때 힘들어. 이런 표정이 있어요. 근데 위나 아래만 하신 분들은 아주 가뿐한 얼굴, 그런 게 있어서, 저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나눠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, 시간 내기가 정말 힘들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냥, 우리는 시스템은 다 있으니까 위아래 16개 한 번에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핫한 추성훈 씨가 환자라고요? 추성훈 씨가 사실은 제 환자거든요. 근데 뭐 치료할 건 많이 없으셔갖고 네. 미백 치료 주로 하고 다니시고, 다시 한번 또 방문해서 검사라도 한번 하러 오셨으면 좋겠네요. 네. 또 추성훈 씨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조회수 팡팡 터지길 네. 진심으로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추성훈 씨 부탁해요. 예.